안녕하세요. 대바의 서재입니다. 5월 첫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은 새해가 되면 제일 먼저 그 해의 공휴일을 체크해보는 것이 빼놓을 수 없는 쏠쏠한 재밌거리기도 하죠. 이미 알고 계셨겠지만 올해의 근로자의 날은 하필 일요일인데다 설상가상 대체휴일 적용이 되질 않아서 조금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5월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 부부의 날도 5월입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날이 한날이기도 합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는 부모님이겠죠. 또 부모에게는 자식만큼 아까운 존재도 없을 테고요. 학교에서건 사회에서건 삶의 길잡이가 되어준 스승의 은혜는 가히 어버이와 같습니다. 수행자들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스승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존재의 의미를 깨우는 귀한 가르침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니까요. 이처럼 소중한 존재들은 평생에 걸쳐 우리를 안아주고 지켜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 고마운 마음을 1년에 하루, 날을 정해서 넘치도록 표현해보자는 거죠. 오늘은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가 함께 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살에 임실 진매마을로 시집와 3남 2녀를 낳고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오신 어머니를 병원에 두고 나온 날, 며느리는 병원 주차장 은행나무 밑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사는 게 뭔가 싶어 슬펐다고 합니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님의 어머니이신 박덕성님은 1928년에 태어나셨으니 이 책이 나오던 2014년에는 87이셨죠. 며느리는 바느질을 좋아하시는 어머니께 반지꼬리와 천을 안겨드리고 병원을 갈 때마다 마주 앉아 글쓰기를 하면서 외롭고 메마른 어머니에게 봄날을 선물합니다. 나는 참 늦복 터졌다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을 며느리인 이은영 님이 함께 쓰고 어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예쁜 바느질 작품과 함께 시인인 아들이 엮어낸 책입니다. 애정이 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가 가슴에 곧바로 박힌다고 하는 이은영 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질 것 같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봄날이라는 시로 오늘 대바의 서재 문을 열겠습니다. 나 찾다가 텃밭에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나는 참 늦복 터졌다. 박덕성 구술, 이은영 글, 김용택 역금, 펴낸 곳은 도서출판 푸른숲입니다. 18. 시집을 오며 첫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고 21. 아들을 낳으며 두 번째 인생이 열렸으며 88. 술을 놓고 글을 배우며 어머니의 세 번째 인생이 펼쳐졌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꾸중하셨다. 처음에는 아무리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해도 그냥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 어머니가 밉고 싫어졌다.
이러면 안 되지 싶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었다. 어머니가 나를 꾸중하시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 일은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 저 일은 저래서 저렇게 된 거라고 어머니께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을 하니 어머니 꾸중이 줄어들었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나를 꾸중하려고 하면 얼른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 입을 내 손으로 꽉 막았다. 그러면 어머니가 웃었다. 어머니가 나를 쓰다듬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때 어머니 잔소리를, 어머니 꾸중을 듣고 어머니를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렸다면, 내 가슴을 닫아버렸다면 지금도 어머니와 나 사이가 그때에 머물러 있겠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몰랐겠구나. 나는 그날 내가 좋았다. 어머니에게 마음을 내준 내가 좋았다. 어머니가 바느질을 좋아하시고 잘하신다는 생각이 났다. 그래서 가지가지 색깔의 실을 사고 전주의 남부시장 한복집에 가서 버려진 조각천들을 샀다. 천과 실이 담긴 반지꼬리를 내밀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한다냐 하시면서도 금방 천하고 실을 뒤적이셨다. 며칠 뒤 병원에 갔을 때 나는 좋아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세상에, 어머니가 조각보를 하루에 2개씩 만드는데 오늘은 천이 없어 하나밖에 못 만들었다면서 조각보 5개를 내밀었다. 그때부터 시장에 있는 포목상을 뒤지고 다니면서 천을 떴다. 조각보, 찻잔 받침, 혼니불, 베갯잎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바느질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놀랍게도 어머니 눈빛이 살아났다는 것을 알았다. 바느질을 시작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하고 글쓰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한글 낱자를 더듬더듬 읽을 줄 아시니까 몇 자씩만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공책을 샀다. 어머니, 이제 글쓰기 할 거예요. 아니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머니가 못한다고 탈탈 털었다. 바느질만 하자고 했다. 어머니 말을 내가 받아쓰고 어머니는 그걸 공책에 옮기셨다. 나는 용택이 선생 된 때가 젤로 좋았다. 이 몇 글자를 쓰는데 30분도 더 걸렸다. 그렇게 어머니와 글쓰기를 시작했다. 어머니가 불러주는 대로 나는 받아 썼다. 지난 명절에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어머니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비로소 자식들로부터 독립이 되어 있었다. 자식들과 눈만 마주치면 아프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던 어머니가 이 자식 붙들고 신세 한탄, 저 자식 붙들고 신세 한탄하며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매달리시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술을 어떻게 놨는지, 바느질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했다. 글쓰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신기하기만 했다. 우리는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앉아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어머니가 엘리트가 된 것 같다며 웃었다. 어머니는 몸이 아프면서 잃었던 자존감을 바느질과 글쓰기를 하면서 회복하고 계셨다. 바느질과 글쓰기를 하기 전까지 나는 내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늙는 것도 괜찮다 싶었다. 그러나 내일 모레면 90이 되는 연세에 한글을 깨치고 그 침침한 눈으로 이불에 꽃잎을 흩뿌려 놓으시는 어머니를 보며 내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어느 날 병원 문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못하겠는가? 어머니는 살면서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나는 용택이 선생 된 때가 제일로 좋았다. 저 건너 밭에서 너그 시아버지하고 일을 하고 있는디 용택이가 어메 어메 부르며 뛰어오더라. 저놈이 미쳤나? 넘어지려고 왜 저렇게 뛰어온다냐? 하고는 일을 했다. 용택이가 오더니 어메 아버지 나 선생 됐어요 하더라. 잉? 이게 뭔 소리여? 우리 용택이가 선생이 되다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지상에 우리 용택이가 선생이 되다니. 나는 그때가 제일로 좋았다. 우리 용택이가 선생 된 때가. 너그 시아버지가 키우던 소 한 마리 턱하니 팔아서 용택이 광주 양성소에 보냈다. 참말로 좋았지. 생각해보니 아니더라. 뭐가요? 용택이 선생 된 때보다 네가 용택이하고 산다고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제일로 좋았더라. 네?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어머니? 들어봐, 자크사. 하루는 네가 우리 집에 왔는디 뒷집 사는 정남이가 나를 살짝 불러내더니 저 아가씨 누구냐고 하더라. 아, 누구기는 누구여. 나도 몰라. 하고는 팽 돌아서 왔더니 정남이가 쫓아와서는 용택이 각시될 사람이여. 저 아가씨 잡아요 하더라. 누구 속 터져 죽는 꼴 볼라 그려? 용만이 친구디야. 됐어? 하고는 밭에 가서 밭을 매는디 아이고 썩을 놈. 저런 각시나 하나 물어오지. 엠병한다고 도시 나가서 살라고 해도 나가도 않고 이 총구석에 틀어박혀서 무신놈의 시는 쓴다고. 아, 나 시. 용택이가 미워 죽겠더라. 그래도 자꾸 네가 욕심이 나더라. 아니여, 이러면 안 되지. 저 아가씨는 이제 24살이라는디. 아이고, 우리 용택이는 내가 도둑년이다. 욕심낼 걸 욕심내야지. 밭을 호미로 득득 긁었다. 그러고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디 네가 우리 집을 왔다 갔다 하더라. 하루는 아침에 밥을 하는디 용택이가 부엌으로 와서는 엄마 쉬 하면서 손가락으로 지 입을 가리더라. 왜 그냐? 엄마, 아 근게 왜? 은영이 애기 가졌디야. 잉? 부직갱이를 집어던지고는 폴짝폴짝 뛰었다. 인제 됐다. 용태가 인제 됐다. 인제 나는 살았다. 어머니가 11월에 병원에 가셨으니 곧 겨울이 왔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집은 적막해서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다. 가끔 가보면 어디 앉을 곳이 없었다. 어느 날은 보일러가 터져 부엌 바닥에 얼음이 쫙 깔려 있었다. 날이 풀려 얼음이 녹으니 부엌도 엉망이고 겨우 내에 돌보지 않은 집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어머니가 집을 보시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다.
이따금 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이 집을 어쩌끄나 하시면 참내 어머니도 무슨 죽어서까지 걱정이 돼요 하며 웃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떠나게 된 것이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집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루는 집을 치우다 말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 어머니가 이 집에 안 계시다니. 어머니가 안 계시는 이 집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집을 깨끗이 정리해 놓으니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이 됐다. 방에서 나온 어머니 물건은 재봉틀 하나와 낡은 밥보자기 5개가 전부였다. 어머니가 가꾸시던 텃밭에 상추 씨도 뿌리고 고추, 가지, 토마토도 심었다. 햇살이 따뜻한 어느 봄날 어머니를 모시고 시골에 갔다. 집을 둘러본 어머니 입이 한 방만큼 벌어졌다. 언제 그렇게 집을 치웠냐? 좀 됐어요. 민세 아빠 따라 여기저기 강연 돌아다닐라, 병원 다닐라, 언제 시간이 있어서 집을 그렇게 공당같이 치워놨냐? 좋아요, 어머니? 함은 좋고 말고 나는 내가 없으면 집이 나간 집 같을 줄 알았다. 어머니는 제가 보통 깔끔한 사람이어야죠. 그건 그렇지. 아이고 시상에나 내가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시집을 오는 뒤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시집을 왔다. 시집 온 날 방에 불을 많이 떼고 방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저쪽에 신랑이 있다고 가르치더라. 마당을 봤더니 새신랑 둘이 서 있더라. 나는 천담 고모부가 내 신랑인 줄 알았다. 아, 근데 밤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더라. 한눈에 반했지. 이쁘더라. 너그 시아버지가 보통 잘생겼냐? 키도 3단같이 크고. 그래서 그렇게 바람을 폈지. 용만이를 대학 보내지 말자 했더니 용태기가 어떻게든 가르치자고. 보냈더니 잡놈이 술만 먹고 건달이 돼서 놀기만 하더라. 취직했다고 서울 가본 게 이불도 더러운 것 없고. 아야, 너를 어쩌끄나 했더니 엄마, 나한테 서로 온다고 혀. 어떤 골빈년이 너한테 오겠냐, 이 잡놈아. 용만이가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지금은 각시를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더라. 어머니가 달라졌다. 그를 깨치고 다시 작은 일감들을 손에 들면서 새로운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때로 대책이 없는 아픔과 고통 속을 헤매지만 다시 깨어나 새로운 일상을 되찾게 된 것이다. 자기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몇 개의 낮자만 알던 어머니가 낱말을 읽고 문장을 읽고 아내가 쓰는 기역자를 보고 너는 왜 기역자를 그렇게 쓰냐는 말을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있는 내 산문집 제목을 아무 막힘없이 단숨에 읽을 때 우리 가족들은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어머니는 달라지셨다. 어머니만 달라진 게 아니고 아내도 나도 달라졌다. 이 책은 농사꾼인 우리 어머니의 책이다.
이 책은 아내의 책이기도 하다. 나는 어머니의 일을 찾아준 아내와 일을 찾은 어머니가 고맙다. 기적은 곳곳에서 우릴 기다린다. 어제 저녁에도 내내 이 삼배를 어떻게 할까 생각했다. 바느질 글 쓰는 것도 안 하고 가만 누워 있었으면 여름 내내 저 진놈의 해, 진놈의 날에 어쩔 뻔 알았냐. 우리가 옛날에 시골서 이불을 하면 혼이불 5폭, 이불 호청은 6폭을 했는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바느질을 했다. 누워있는 사람들은 밥 먹으라고 해야 일어난다. 어찌 저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기만 하는지 징하다. 바느질 글쓰기를 하니까 마음이 좋다. 한 가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나고 해놓고 본 게 더 좋다. 어찌게 네가 그렇게 생각을 잘해서 나를 풀어지게 해놨냐. 이것이 아니면 여름 진놈의 해를 내가 어떻게 넘겼을지 모르겠다. 어디로 나갈래야 나갈 데도 없고 뿔떡 일어나 도로 눕고 뿔떡 일어나 도로 눕고 하는디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본 게 마음이 호복하다. 민세 애비가 좋아하니 더 좋다. 우리가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잠이 안 왔어요. 어머니같이 부지런한 양반이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바느질하고 글쓰기를 하니까 민세 아빠가 어머니를 많이 잊어버려요. 생전 못 잊었거든요. 맨날 어머니는 어때? 하고 물었거든요. 다른 각시 같으면 성질 좀 냈을걸요. 그랬냐? 네. 내가 삼배 이불 내 손으로 만들어서 민세 애비 주고 잡다. 저는요 어머니? 지랄한다. 용택이 것이 네 것이지. 여럿이 떠들고 놀면 아무 생각 없이 잠이 잘 오는디 집에 와서 이불 피고 누우면 잠이 안 와서 하루 저녁에 기와집을 10채는 헐었다 짓고 내가 시방 잠이 오게 생겼냐. 잠이 오면 비정상이지. 아버지는 가버리고 아들, 딸은 하나도 안 여우고 빚은 태산 같고 어찌게 해서 내가 이놈의 가시덤불을 헤쳐나갈꼬. 어떤 때는 뜬 눈으로 밤을 샜다. 내가 전에 말 안 하디. 눈이 오면 바닥에다 밤새도록 눈을 져다 버렸다고. 용택이 알아들을까봐 가만 눈을 져다 날랐다. 놈들은 손자 낳았다고 서울 가고 여운다고 서울 가고 내가 시방 이게 무엇이다냐. 세상살이가 이게 무엇이다냐. 그래도 민세 아빠가 있어서 큰아들이 집에 있어서 헤쳐나갔지. 용택이가 헤쳐나갔지. 가 아니면 어쩌겠냐. 가가 어디 외지로 휑하니 나가버렸으면 나 혼자 어찌 살았겠냐. 용택이 힘으로 내가 살았지. 낮에는 소고기 전골에 밥 먹고 차를 돌리더니 시골집에를 갔다. 집을 보니 나 살 때보다 더 깨끗하게 해놨더라. 전주로 오니 며느리가 막걸리집 가서 닭발을 사줘서 잘 먹었다. 나는 참 늦복 터졌다.
대바의 한 줄 평. 어머니는, 아버지는 가장 처음 만나는 우주다. 나는 그 안에서 양분을 받아먹고 햇빛 같은 사랑을 누리며 세상에 움을 틔웠다.